안녕하세요. 첫 번째 무료 수업, 학생이 90%는 모르는 영어의 비밀, 그 영상 잘 보셨을까요? 결국 영문법은 서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고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요즘에 이제 고등영어, 수능영어 트렌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무료 수업 영상은 실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를 제가 한 30분 정도 만에 완벽하게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수업해오면서 시험에 나오는 영문법만 간략하게 추려서 만들어 놓은 저만의 교재고요. 이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먼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파트, 그리고 관계부사 이런 것까지 합쳐서 관계사라는 파트가 좀 크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첫 번째 파트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먼저 이 용어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계, 대명사가 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관계가 좋다는 건 뭐 어떻다는 얘기죠? 사이가 좋다는 거죠. 둘이 친구란 얘기예요. 그럼 관계가 좋은 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연결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럼 대명사는 뭘까요? 명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그래서 물건, 책, 노트, 뭐 영어 이런 것들이 다 명사인데 그 명사를 대신 쓰는 것이 대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 두 번째로 원래 있던 명사를 대신해서 바꾼다. 이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준다. 좀 어렵게 말하면요.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명사를 바꿔준다는 얘기를 대명사라고 해요.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 대충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관계가 좋고 연결이 되려면, 친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친한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볼게요. 그 친한 친구랑 나는 왜 친해졌을까? 아마 서로 마음이 맞거나 서로 공통점이 좀 많을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관심사가 비슷하다거나. 그쵸? 즉,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려면 마찬가지로 관계를 이어주려면 공통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공통명사라고 말을 할 거고요. 공통명사가 있는 문장 두 개를 관계대명사를 쓰면 바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다.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이 문장에는 두 문장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a sister. 그리고 she. a sister이 가리키는 게 she죠. she가 가리키는 게 a sister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공통점이 있는 문장이에요. 공통 명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같아요. 자, 이런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합쳐줄 수 있을까요? I have a sister 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써주고요. She is a student라는 문장을 써주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공통명사 중에 앞에 있는 공통명사를 이제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먼저 선자, 한자어거든요.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나온 공통명사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요 공통명사 she를 she라고 쓰지 않고요.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주면 방금 위에서 봤던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I have a sister who is a student 라는 문장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방금 관계대명사로 바꾼 그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사람이 아니면 위치. 둘 다 상관이 없으면 that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 학생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who가 있고 위치가 있고 that이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she라는 명사를 who로 바꿔줬죠. she가 누구죠? she는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who라고 바꿔준 거예요. 만약에 she가 아니라 물건이 나왔다. 사물이 나왔다. 그러면 위치로 바꿔줘야겠죠. 자, 만약 사람인지 사물인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 that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되게 쉽죠? 우리 밑에 예문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ally is my friend. She is good at singing. 이 두 문장은 공통명사가 있을까요? 공통명사가 있네요. My friend가 she를 가리키고 있어요. 둘이 같은 공통명사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앞에 나와 있는 이 공통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행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she를 누구로 바꿔줄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상관없으면 that. she는 사람이니까 who를 써야겠죠? 상관없으면 that도 가능해요. 그래서 who나 that을 쓰고 is good at singing 이렇게 바꿔주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한번 볼 건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맞아. 이러고 배워봤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제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다면 그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니까 제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방금 위에서 봤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Sally is my friend. She is good at singing.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어요. My friend랑 she가 공통 명사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she가 합쳐지기 이전에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이 하나로 바뀌기 전에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주어 역할을 하던 she가 who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관계 대명사인데 원래 문장에선 주어였어.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얘기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장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I like the dog. It is very cute. 자, 이 두 문장은 공통명사가 있을까요? 있네요. The dog. 그리고 it. 그쵸? The dog이 it을 가리키고요. it이 dog을 가리키네요. 공통명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I like the dog. It is very cute.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면서 앞에 있는 공통명사는 선행사라고 불렀고요. 뒤에 있는 공통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누구로 바꿔줄까요? 사람이 아니죠. dog은 사물도 아니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를 써주는 거예요. 혹은 상관없이 쓸 거면 that을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관계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게다가 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it이었죠? it이 이 문장에서 뭐였나요? 주어였네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man looks so sad. He is next to the windows. 여기도 공통명사가 있나요? 공통명사가 있네요. The man, 그리고 he. 이렇게 두 공통명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보이죠? 그동안 다른 문장에서는 공통명사가 이렇게 가까운 데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문장의 공통명사는 떨어져 있어요. 자, 둘이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요. 관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이 붙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붙어 있다는 얘기겠죠. 사이가 좋으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이어주려는 공통명사가 서로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까이 붙여줘야 돼요. 뒤에 있는 공통명사가 첫 번째 공통명사 위치로 가까이 가줘야 돼요. 그러면 각 명사만 가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뒷문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두 문장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The man, 첫 번째 공동명사를 적고요. 공통명사를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he 이하의 문장을 적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뒤에 적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왼쪽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각각 색칠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첫 번째 공통명사 the man이 선행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통명사 he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겠죠. 사람이니까 누구로 바뀌면 좋을까요? 바로 who. 상관없이 쓰려면 that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역시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이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이 문법을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문법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관계대명사는 제가 해석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정석 해석. 두 번째, 쉬운 해석. 자, 정석으로 해석할 때는요. 주어니까 은는이가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는 사물일 때는 근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요. 잘 안 와닿으니까 밑에 예문 보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I like the dog, which is very cute. 자, 우선 I like the dog.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이런 문장이고요. 자, which. 이 which가 나왔을 때 which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is very cute. 매우 귀엽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린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그리고 그거.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요, 사실 이 정석 해석은 조금 어려운 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를 또 생각해야 되고, 주어인지 아닌지도 생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석 해석이 아니라 이제 저는 쉬운 해석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쉬운 해석은요, 되게 간단해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해석하지 마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 뭐뭐인, 뭐뭐한 이라는 뜻을 붙여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방금 봤던 문장을 쉬운 해석으로 해볼게요. I like the dog.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Which is very cute 할 때 which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is very cute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뭘 붙일까요? in 한을 붙이는 거죠. 해석하지 않고요. 관계대명사는 매우 귀여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미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매우 귀여운 강아지를 좋아해.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이 쉬운 해석이에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습이 잘 되면 직독직해.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연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우리 밑에서 쉬운 해석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I watched the movie. 나는 영화를 봤어. Which is very exciting. 쉬운 해석이니까 관계되면서 해석하지 않자 있죠? is very exciting. 매우 재미있는. 원래는 매우 재미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요. 은 한을 붙인 거예요. 뭐뭐인 뭐뭐한을 붙인 거죠.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이 되겠네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나요? 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있잖아. 매우 재미있는 영화야. 요런 느낌의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2번도 한번 가볼게요. Do you know the boy who is wearing a cap? 너는 그 소년을 아니? who 해석하지 않고요. is wearing a cap. 여기에 in 한을 붙여주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자,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 저 소년 알아? 저 소년이 근데 어떤 소년이야?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업버 포인트.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 첫 번째, 선행사에 맞게 적절한 관계대명사 사용했는지. 무슨 말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사람인 거에 맞게 후나 that을 사용하는지. 자,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which나 that을 사용했는지 요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어퍼 포인트고요. 두 번째 어퍼 포인트.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와 수일치를 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아, 동사랑 수일치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시범 수업에서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영어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오고요. 특히 아마 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텐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랑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동사 쓰임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배울 거예요.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데요. 이걸 우리는 단수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요, 동사에 그냥 동사의 원형을 적고요. 원형이란 건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적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복수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도 그거에 맞게 단수 동사를 적어서 일치시켜 줘야 한다. 요게 바로 수일치예요. 관계대명사는 요 수일치 문제,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동사 수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She missed the bus 하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적혀 있어요. 아, 후냐 위치냐를 골라야 되니까 선행사에 맞게 후 위치를 골라야 하는 거네요. 선행사가 여기서 뭘까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를 골라야 될까? 위치를 골라야 될까? 바로 위치를 골라야겠네요. 자, 두 번째. Some people love stories.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고 그 뒤에 후, 위치, that을 골라야 되네요. 그러면 선행사에 맞춰서 사람인지 사물인지 맞춰서 관계대명사를 적어줘야 돼요. stories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who는 올 수 없고요. which는 올 수 있고 that도 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which, that이 답이 되겠어요. 자, 3번. 자, 3번은요. 또 houses 나오고 which 나온 다음에 뒤에 동사 자리에 답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아까 어퍼 포인트 2번에서 얘기한 동사 수일치 문제예요. 자, 지금 which가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원래는 주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어에 맞춰서 동사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뒤에. 근데 이 위치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치만 봐서는요. 누구까지 봐야 하냐면요. 바로 선행사까지 봐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원리를 기억하면 당연해요. 선행사가 곧 공통명사라 했죠. 누구랑요? 위치랑. 그래서 선행사랑 위치는 똑같은 명사예요. 선행사가 3인칭 단수면 주어도 3인칭 단수겠죠. 자, 지금 the houses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s가 붙어 있으니까요. 3인칭 단수가 아니면 동사는 어떤 동사 써줘야 된다고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3인칭 단수가 아니면 원형을 적어줘야 된다. 복수 동사를 적어줘야 된다. 물론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를 적어줘야 돼요. 일반 동사는 am이나 is를 적어줘야 하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의 동사는 그러면 was가 아니라 were이 와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직접 관계대명사를 지금까지 배웠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예측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원래 문장에서 공통명사가 목적어였던 게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그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겠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girl. 이것은 소년이다. I met her yesterday. 나는 만났다 그녀를 어제. 공통명사가 있을까요? 공통명사가 있네요. The girl 그리고 her. 걸과 헐이 공통명사예요. 자, 근데 아까 공통명사는 관계대명사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위치해야 된다 했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둘은 거리가 멀죠? 자, 목적어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되려면요. 목적어만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girl, her I met yesterday. 이렇게 문장 순서가 바뀌게 되고요. The girl 그리고 her 이 두 공통명사가 이제 붙었네요. 붙고 나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관계대명사를 적어줄 수 있겠죠. This is the girl who I met yesterday. 자, 그리고 이 관계 뭐 her이 원래는 목적어였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였던 게 관계대명사로 바뀌었다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만드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I love the boy. Mr. Kim met him yesterday. 공통명사 있나요? The boy랑 him이 공통명사네요. 자, 둘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붙여줘야 되는데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만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I love the boy. Him, Mr. Kim met yesterday.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힘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the boy가 선행사가 되고요. 힘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힘은 그거에 맞게 who나 that으로 바뀌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였기 때문에 어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걸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도 해볼게요. Mr. John is an English teacher. 연하 respect him. 공통명사 있나요? An English teacher. 그리고 him. 이 둘이 공통명사네요. 근데 공통명사가 거리가 먼데 마침 뒤에 있는 공통명사가 목적어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죠? 한번 적어볼게요. Mr. John is an English teacher. him 연하 respect. 자, an English teacher 이제 선행사가 되고요. 힘이 관계대명사로 바뀌겠어요. 사람이니까 그거에 맞게 who나 that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이제 해석도 가볼게요. 해석은 정석 해석은 하지 않고 쉬운 해석으로만 연습해 볼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쉬운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않고 뒷문장에 in, 한을 붙인다 했어요. 자, 이게 정말 마법의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관계대명사를 배우잖아요. 관계대명사 말고 나중에 가면 관계부사도 배우고요. 심지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굉장히 어려운 애도 배울 건데요. 그 해석, 걔네들 해석이 전부 다 이 쉬운 해석 방법으로 해석이 돼요. 자, 먼저 밑에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 볼게요. This is a singer who I like very much.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죠?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말고요. This is a singer. 이 사람은 가수다. who 해석하지 않고요. I like very much.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밑에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I like the toy which my mom bought for my birthday. 나는 그 장난감을 좋아한다.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을 위해 사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돼요? 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을 위해서 사준 그 장난감을 좋아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2번 문제도 볼게요. Do you know the man who Jane likes? 너 그 남자 아니? 제인이 좋아하는 제인이 좋아하는 그 남자를 아니?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해석 되게 쉽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원래 문장에서 소유격으로 쓰였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겠죠. 자, 이것도 예문을 바로 볼게요. Look at the boy. His dream is to be a doctor. 저 소년을 봐. 그의 꿈이 닥터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문장에는 공통 명사가 있나요? 공통 명사가 있긴 한데요. 좀 특이하게 있어요. The boy랑 his dream, 그의 꿈 전체가 아니라 그의까지만 공통 명사죠. 그 소년이 그의니까요. 그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소유격인데 공통명사인 경우에 이게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은 문장 영작하는 건 건너뛰고요. 바로 해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석도 쉬운 해석을 바로 가볼게요. 아까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않고 in, 한, 일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 했죠. 똑같아요. 해볼게요. Mina lost the cat whose eyes are blue. 미나는 고양이를 잃어버렸다. 호주 해석하지 않고요. 눈이 파란색인.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미나는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눈이 파란색인 고양이를 잃어버렸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밑에 연습을 보죠. I know a boy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나는 하나의 소년을 알아. 호주 해석하지 않고요.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그럼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소년을 아는데 그의 형제가 아주 유명한 가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책이야. 커버가 나무로 만들어진. 이것은 책인데 커버가 나무로 만들어진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해석이 똑같죠? 해석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서만 될까요? 아니요.
관계 부사에서도 가능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도 가능해요. 자,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본 수업 때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수업을 배우고 나면요. 이제 연습 문제로 문제를 한번 익혀볼 거예요.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고 관계대명사를 써서 다시 쓰고 또 영작까지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요즘 내신 트렌드인 서술형을 대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해석 연습까지 할 건데요. 이거는 두 번째 교재인 천일문에서 이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천일문에서도 이어서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천일문 교재의 한 부분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부분이네요. 아까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방식이 여기서도 통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통하는지 우리 문장으로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볼게요. 319번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to reduce acne, choose products which are oil free.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서 상품을 선택해라. 위치 해석하지 않는다 했죠? 유분이 없는 뒷문장이 앞에 명사를 꾸미듯이 해석해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아,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다? 유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321번도 이해해서 해볼게요. Honey is a food which doesn't spoil. 꿀은 하나의 음식이야. 상하지 않는. 아, 없이, 위치 없이 해석했더니 해석이 너무 자연스럽죠? 아, 상하지 않는 음식이구나. 꿀이란 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돼요.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326번. I ran into an old friend who I missed for years. 나는 우연히 마주쳤어. 오래된 친구를. 내가 수년간 그리워했던 오래된 친구를 만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329. After graduation, I visited a teacher who I admired. 졸업 후에 나는 선생님을 방문했어.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구나. 해석이 되게 쉽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정말 다른 상황에서도 이 해석 방법이 적용될까요?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342번 한번 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요. 얘도 역시 똑같이 해석이 되는지 볼게요. That's the girl with whom I'm in love. 저 사람이 바로 그 소녀다. 내가 사랑에 빠진. 오, 자, 원래 이 위드 훔이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 여기서 탁 뇌정지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그냥 해석하지 않고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 해석 방식을 적용하니까 어떻죠? 해석이 말끔하죠. 아, 저 사람이 소녀인데 내가 사랑에 빠진 소녀라는 거구나. 345번도 볼까요? The mind is the root from which all things grow. 마인드가 뿌리다. 모든 것이 자라는. 아, 마찬가지죠. from which를 보면 원래 뇌정지가 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뿌리인데 어떤 뿌리? 모든 것이 자라는 뿌리구나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부사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딱 한 문장만 보고 마칠게요. 347번이에요. The library is an interesting place where students can find hidden treasures. 도서관은 아주 흥미로운 장소야. 학생들이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아, where이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죠? 해석을 하지 않고 뒤에서 앞으로 꾸미듯이 해석하니까 정확히 의미가 이해되죠. 아, 도서관이란 건 재밌는 장소인데 학생들이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장소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는 모든 문법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요. 특히나 문법 수업 때 나오는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주어며, 동명사, 뭐 수일치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설명이 이해가 된 다음 이제 각각 문법에 맞는 개념 그리고 해석 원리 또 어법 포인트를 잡아서 서술형도 대비하듯이 아주 쉽게 쉽게 배워가면서 문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이 수업은요, 제 수업을 다 듣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법 문제 다 맞을 거야 라고 장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초를 놓아드리는 수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 수업을 듣고 혼자서 책을 보고도, 혼자 인강을 보고도, 혼자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도 내 수업, 아, 이런 수업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으시면 수업 등록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